오랜만에 부모님의 집에 들른 딸은 뭔가 고맙습니다. 이상한 걸 보고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바닥에 선명히 남아있는 혈흔 자국은 화장실 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을 연 딸. 화장실 문을 열고 난 후 아버지가 사망해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출혈이 극심했는데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등 뒤의 상처. 복부에서 발견된 상처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생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끌린 혈흔을 통해 사건 경위를 추측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거실에서 살해하고 화장실로 옮겼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상한 건 집 어디서도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집안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딸과 아내를 둔 가장으로 별다른 특이한 점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집안으로 뛰쳐들어와 시신을 목격하고 피해자 이름을 목 놓아 부르다 끝내 혼절해버린 중년 여성. 바로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의 아내였습니다. 주변인들은 피해자가 자상한 남편이며 다정한 아버지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늘 먼저 양보하는 삶을 살아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행히 곧 의식을 회복한 아내. 경찰은 그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형사님, 저희 남편이요. 누가 죽였는지 알 것 같아요. 누가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심부름센터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잘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른 여자 만나면 사진 좀 찍어주세요. 부디 자신이 틀리기만을 바랐다는 아내.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던 건데요. 남편이 누군지 모를 한 여성과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만난 적도 있어요. 그 여자한테 더 이상 우리 남편 흔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딱 봐도 다 아는 눈치인데 왜 보자고 한 거예요? 그 남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못난 남자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의 아빠라고요. 나 그 남자한테 털끝만큼도 관심 없어요. 그 남자가 내 인생 망쳤으니까 나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을 뿐이야. 그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연녀의 뜬모를 발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아무래도 둘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베일에 쌓여있는 피해자와 내연녀의 관계. 경찰은 아내가 범인으로 지목한 내연녀의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언제부터 만나신 겁니까? 그 사람과 저는 어릴 때부터 만나서 8년 동안이나 연인 관계로 지냈어요. 당연히 서로 결혼할 거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약 8년 가까운 만남을 지속해 오던 피해자가 먼저 관계 정리를 요구한 후 현재의 아내와 만나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지 이후로는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전쯤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요. 십수년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피해자. 여보세요? 잘 지내지? 끊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처음에는 그리 탐탁치 않았다는 내연녀. 하지만 차츰 만나는 빈도가 늘며 곧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관계였지만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피해자의 아내는 유령 용의자로 선생님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살해된 거라면 그 사람 아내 짓이에요. 그 사람 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 걸까? 되레 아내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연녀. 피해자 몸에 심한 학대 흔적이 있었다는 내연녀의 말은 사실일까?
혹시 피해자에게 사망 원인 외에 다른 상처가 발견됐나요? 어깨 부분과 무릎에 심한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학대 아동들에게서 발견되는 상처들과 이 유형이 비슷했어요. 실제로 피해자 몸엔 학대 아동에게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상처가 있었는데요. 색이 다른 멍자국을 볼 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대가 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내가 범인이라는 내연녀의 말이 사실일까? 참고인 자격으로 아내를 부른 경찰. 이 내연녀는 오히려 남편분을 살해한 범인이 선생님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분 몸 곳곳에 있던 학대 흔적들 역시 선생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사님. 남편 몸에 난 상처는요. 여보,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 왜 그래? 그만둬. 나 좀 그냥 놔둬. 나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어느 날부턴가 자기 몸에 이렇게 자위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주장은 또 달랐는데요. 몸의 상처는 남편의 자해 흔적이라는 겁니다.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던 남편이 자꾸 스스로 상처를 내는 행동을 일삼아 자신이 직접 병원에 데려갔었다는 건데 실제로 남편의 우울증 진단서가 발견됩니다.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내용 한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요. 학대까지 저질렀던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죽인 범인이라고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여성의 주장.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가려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분명한 물증을 잡기 위해 두 여성에 대한 잠복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밀착 수사를 한 끝에 피해자의 내연녀로부터 수상한 정황 한 가지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공중전화로 누군가와 통화 중인 내연녀. 자신과 전화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경찰에게 감추려는 의도로 보였는데요. 해당 공중전화 발신 내역을 조회한 끝에 마침내 상대방의 번호를 확인한 경찰. 내연녀가 감추고 싶어한 통화 상대는 바로 내연녀의 친오빠임이 드러납니다. 혹시 남매의 공모 범행인 건 아닐까? 당신이 공중전화로 연락한 상대가 친오빠라는 사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친오빠가 공모해서 피해자 살해를 계획한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야, 내가 뭘 좀 들은 게 있는데 아니지? 그놈 다시 만난다는 거 헛소문이지? 내가 다 설명할게. 또 배신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어? 여동생이 피해자와 재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에 집을 나선 친오빠. 과거 한 번 여동생을 배신한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친오빠의 집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이 곧 의미심장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붉은 액체가 말라붙은 한 벌의 옷, 바로 사람의 혈흔인 걸로 추정됐는데요. 옷에 묻은 혈흔의 DNA를 감식한 결과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분명한 선행 사건에 이어 피해자 혈흔까지 친오빠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당신 집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이 발견됐습니다. 당신이 살해한 거 맞죠? 이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건 압니다. 아는데 전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몇 주 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간 친오빠. 뭡니까? 야, 네가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애 인생 그만큼 망쳤으면 됐지. 이제 와서 뻔뻔하게 다시 연락을 해? 아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지금? 아! 격앙된 말과 함께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때 피해자를 폭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내 동생 옆에서 얼씬거려.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폭행 중 피해자의 혈흔이 옷에 묻은 것으로 짐작된다는 친오빠의 주장. 하지만 결코 살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 여동생은 그놈이랑 헤어지고 나서 결혼도 못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형사님 같으면 자기 여동생이 그런 꼴을 당했는데 형사님은 참을 수가 있어요? 형사님 같으면 참을 수가 있냐고요.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살인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내연녀와 그녀의 친오빠 그리고 아내까지 유력한 용의자가 3명이나 있었지만 누가 범인인지 가려낼 결정적 단서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미제로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는 상황. 사건 현장을 재수색한 경찰.
한 가지 의미심장한 단서가 입수됐는데요.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깔려 있던 건 다름 아닌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녹음기 겉면을 감식한 결과 피해자 지문이 발견돼 무슨 이유에선가 피해자가 녹음기를 숨겨놓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형 녹음기를 안방에 감춰둔 피해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던 것일까? 사건의 유일한 물리적 증거 녹음기. 어쩌면 범인의 음성이 그대로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녹음 파일을 청취하던 경찰은 곧 난항에 부딪힙니다. 또렷이 녹음된 건 피해자의 비명뿐이었습니다. 범행 발생 장소는 거실이었지만 녹음기는 문이 닫힌 방에 있던 탓에 범인의 음성이 또렷이 담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경찰이 들을 수 있던 건 마치 속삭이는 듯 작은 범인의 희미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귀로 듣는 거랑 다르게 이 녹음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로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고,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음질 개선을 하고 음질 증폭을 하게 되면은 들려지는 뭐 음색이라든지 뭐 성문이라든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그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객관성을 가지고 충분히 판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 속 피해자와 범인의 음성을 각기 분리한 경찰. 음질을 개선하고 증폭해 마침내 범인의 목소리를 복원해냈습니다.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거 놓고 얘기해. 거기서! 그 여자하고 어디 갔다 왔어?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거 놓고 얘기해. 거기서! 피해자 비명이 울리기 직전 또렷하게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바른 대로 말 안 해? 남편분의 비명이 들리기 직전 그 범인의 목소리가 당신의 목소리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남편을 왜 살해했습니까? 내가 같이 못할 거면 차라리 없애버리자고 생각했어요. 남편에 대한 깊은 원한을 드러낸 아내. 수년 전에도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시 외도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애걸해 간신히 용서했었다고 했습니다. 잘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른 여자 만나면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지만 최근 부쩍 늦은 외출이 잦아져 혹시 또 외도 중인 건 아닐까 의심한 아내. 극도의 배신감에 이성을 잃게 됐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말을 해보라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어쩌면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전에 한 차례 외도를 눈 감아줬지만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반복한 남편에 대해 정오심을 품게 된 아내 역시 불안감과 강박증으로 인해 점차 과격한 행동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폭언으로 시작된 아내의 학대는 점차 도구를 동원한 폭력으로 발전했는데요. 남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계속 저 여자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격할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 폭력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빼고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아내의 학대에 지쳐 이혼을 결심한 남편. 학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방 안에 은밀히 녹음기를 설치한 건데요. 남편이 준비한 이혼 서류를 발견한 아내.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남편이 자신과 이혼하고 내녀와 재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군가에게 빼앗길 바에는 살해하겠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늦은 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있던 것으로 짐작한 아내. 흉기를 손에 들고 기척을 죽인 채 천천히 남편의 등 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여자하고 어디 갔다 왔어?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거 놓고 얘기해. 거기서! 방 안에 감춰진 녹음기의 존재는 까맣게 몰랐던 아내가 끝내 남편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씻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겁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산산이 깨어지고 남은 건 그저 날카로운 파편뿐. 찔리고 베인 건 범인 그 자신이었습니다.